볼게요. 뭐 풀이를 다시 봤으면 선생님도 약간 고민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풀만하긴 했거든요. 선생님 보고 그냥 이거 이렇게 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떠올랐을 정도라서 되게 어렵진 않아요. 한번 보자고요. 얼마나 난이도가 있는지. 시험 나 있을 테니까. 자, 2차 함수 fx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고요. 그래서 fx가 2차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극대고요. 그 다음에 gx는 3차고요. 그 다음에 2차항의 개수가 0이래요. 뭐 2차항의 개수가 0인 것도 좀 이따가 되게 생각보다 이게 중요해요. 개수가 0. 근데 이제 hx라는 걸 양쪽으로 나눠놨죠. x가 0보다 작고 나왔을 때는 이거, x가 0보다 클 때는 이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이 있죠. 그 다음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h'-3이랑 h'4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네요. 자, 가가요. 방정식 hx는 h0의 모든 실근의 합이 1이다라는 게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제일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fx가 2차다, 마이너스 1대 극대다.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잖아요. 아니지, 하나밖에 없지. 극대니까. 극대라는 건 얘가 연결된다는 얘기죠. 2차인데. 그죠? 대칭축이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저것만 캐치했어도 생각보다 좀 수월했을 거예요. 저것만 캐치했어도. 그 다음에 여기서 0에 딱 끊어져 있는데 미분 가능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분명히 연속성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 0에서 얘랑 만났을 거라는 거죠. 아주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그냥 이어지는 것처럼. 맞아요? 그럼 딱 그래프가 솔직히 얘기해서 해설에는 두 가지가 나와 있지만 한 가지만 떠올려서도 우린 답을 맞았을 거예요. 두 번째 생각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되거든요. 풀고 나서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래프가 약간 이런 형태라는 거죠. 아, 이렇게 되겠구나. 근데 여기가 y축이겠구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가 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 여기가 대칭축이니까 x가 마이너스 1이겠구나. 여기가 x는 0이구나.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hx 그래프라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건 그럼 gx가 3차니까 얘가 여기서 만나더라도 한 번 더 꺾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더 있고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였다는 얘기예요. 되시죠? 뭔 얘기인지.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f0이 g0이네 라는 것과 f'0이랑 g'0이 같네 라는 생각을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주어진 조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이런 거예요. 이거 우리 다 아는 거네요. 2차네. 그때는 그래프가 뭐인 거야 알겠네. 미분 가능이 연속이지. 그럼 이렇게 연결되고 거기서 미분값도 같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요. 그죠? 여기까지 되게 어렵지 않잖아요? 생각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선생님이 매번 얘기하지만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높은 부분의 문제들은 생각을 해내느냐 못해내느냐의 차이인데,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선생님 제가 이거 어떻게 생각해내요? 당연히 처음에 생각을 못하죠. 근데 내가 몇 번 얘기했죠. 이런 문제들을 계속 다루다 보면 그런 생각하는 힘이 길러질 거라고. 차이는 그거예요.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
그쵸?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 노란 거 좀 이따 생각하기로 하고, 아, 내가 이런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족권에 보면 hx는 h0이다 라는 뭐예요? 모든 실근의 합이 얼마래요? 1이래요. 여기도 있어요. 그럼 얘가 0이었으면 참 좋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거에 약해요. 차라리 hx가 0이라면 여기다 그냥 이렇게 쭉 그어가지고 여기 x축을 쭉 그어가지고 만들면 되는데, 그럼 그냥 여기다가 여기잖아요? 여기 그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얘가 h0이라고 해요. 이게 y는 h0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하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얘기를 두도 쪼개자는 거죠. 아, y는 hx의 그래프랑 y는 h0이라는 거에 교점의 x좌표의 합이 1이다라고 가면 되는 거죠. 저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저렇게 설명해 주면. 이해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일단 상수로 두자고요. k 이렇게. 그런데 여기 잘 보면 얘가 2차란 말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2차였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많이 그리면. 맞죠? 2차 함수는 대칭축에 의해서 대칭이에요. 맞아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면 여기가 뭐겠어요? x는 마이너스 2죠.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그럼 근이라고 하는 데는 여기랑 여길 거잖아요. 말이 좀 안 되네? 좀 더 크게 써야 되는데. 아무튼, 그죠? 마이너스 1이랑 0이죠. 근데 합이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뭐가 돼야 돼요? 네, x는 3이 되겠어요. 돼요? 이해했어요? 뭔 얘기인지? 됐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데 괜찮아요. 아, 그래도 대부분 아마 어느 정도 푼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아마 풀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가 감이 안 와요. 어떻게 하죠, 여기서? 이걸 알았는데, 뭐,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hx가 그냥 눈에 보듯이 3차면 그냥 잡으면 되는데, 이쪽은 2차고, 이쪽은 3차예요. 맞아요? 그러면 3차가 극소가 존재하는 3차라면 분명히 극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gx를 뜯어내는 거죠. 아, 그럼 gx라는 애가 얘가 x축이 아니에요. 화살표 안 걷다 내가. 얘가 y는 k라는 직선일 때 원점도 지나고 여기 3이라는 점도 지나니까 한 요렇게 그려지는 녀석이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3, 여기를 0, 여기를 선생님 알파라고 적을게요. 이렇게. 괜찮아요?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그럼 hx라는 녀석은 뭐가 되냐면 앞에 상수 몰라요. 대가리 양수겠죠. 일단 a는 아까 내가 그랬듯이 이렇게 되는 거면 음수일 거고, 자, 양수라고 생각하고 신경 안 써도 돼. x 지나죠? x-알파 지나죠? x-3 지나죠? 하고 k를 적어주세요. 맞죠? 이게 우리한테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자, 어디서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만약에 봐봐요. 그냥 이렇게 그냥 간단한 걸 해볼게요. 봐요. 이렇게 2차가 있어요. 2차 함수가 있어요. 얘가 y는 fx예요. 여기 y는 뭐 m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럼 이 두 교점의 x좌표를 어떻게 구했죠? 해를 구할 때 fx는 m이라고 썼죠. 맞아요? 그래서 fx-m은 0이라고 풀면 여기와 여기가 근이 나오죠. 맞아요? 만약에 여기가 x가 알파야, 여기가 x가 베타야 라고 한다면 여기서 fx-m이라는 이 2차 식이 앞에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은 얘기예요. 왜 여기에 k가 들어가냐라는 의문을 갖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원래 옛날에 2차에다가 상수라는 직선을 만나게 해서 교점이 알파 베타였으면
fx-m은 0이라는 이 2차 식이 얘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fx를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우리가 이런 걸 많이 했다고요. 이렇게. 이 과정을 집어넣은 것 뿐이에요.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근데 생각보다 모의고사에서 이런 형태의 문제를 많이 던져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X축이랑 만나는 걸 줬지. 근데 지금은 X축이랑 만나는 걸 주지 않고 이렇게 H0이랑 만나는 걸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식이 나오셔야 돼요. 포인트를 잡아가 보자고요. 왜 이렇게 쓰고 있는지 얘가. 어? 정신 차리고. 시험이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시험 끝났다고 인생이 끝난 거 아니야. 한 달 뒤에 또 시험이야. 모의고사 또 있고. 6월이야. 6월도 반이나 지나갔어. 정신 차려.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됐죠? 이건 지울게, 이제. 뭔 얘기인지 알았으니까. 이렇게 잡았단 말이죠.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뭘 써요? 이걸 쓰자고요. gx라는 식이 나왔는데 내가 여기서 세대를 몰라요. 나 a도 몰라, 알파도 몰라, k도 몰라. 그럼 이제 여기서 fx를 하나 잡아야겠네요. 그래서 fx는 2차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fx를 이렇게 잡자고요. 여기 앞에 b를 쓸게요. b 쓰고요. 어디랑 어디 지나요?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0 지나요. 그럼 여기 이렇게 쓰잖아요. x x 플러스 2 쓰고 여기다 뭐 써요? 여기다 k 쓰세요. 이렇게 방금 설명했잖아요. 괜히 지웠네. 이거 쓸 수 있잖아요. 이게 y는 k라고. 돼요? 아니면 또 다시 끄집어낼게. 여기다가 hx를 또 여기 gx를 끄집어내는 거고 내가 여기서 fx를 끄집어내면 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얘가 y는 k라고. 근데 이렇게 지나갔는데 여기가 여기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이런 얘기잖아요. 대칭축 이렇게. 돼요? 식이 이렇게 나와야지. 같은 얘기 방금 한 거랑. 됐나요? 선생님 얘기 뭔 얘기인지? 어디? 여기. 여기. gx. 네. 그럼 여기는 fx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나오겠죠. b에 x에 x 플러스 2하고 플러스 k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저거 써먹자고 이제 이거. 여기 두 개 주어진 거. 미분 가능이니까 연속일 거고 계산을 해보자는 얘기죠. 첫 번째. 연속이에요. 그게 0, 넣어요. 왜 고민해요? KK 맞죠? 이건 안 해도 되네, 그럼. 됐죠? 그럼 미분해요. 미분해서 넣자고요. 그 다음에 거기 안 써먹은 게 하나 있네요. 나, 그죠? 나는 좀 이따 써먹기로 하고, 일단 미분부터. 그럼 G플라임, 들지 말고. 하나도 안 써먹은 게 있군요. 요거부터 써먹읍시다. 뭔가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 전개하면, 이렇게 되나요? A의 9 x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의 x제곱하고 3알파 하고 x가 있죠. 이렇게 되겠죠. 2차항이 0이라면서요. 그럼 얘 0이겠네요. 따라서 알파가 얼마야? 네, 마이너스 3이에요. 결정됐네요. 그래서 gx가 이렇게 됩니다. a의 x에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플러스 k. 그러니까 조건이 너무 많으니까 헷갈리긴 하지만 뭔가 써먹을 수 있을 때 바로바로 써먹으시면 돼요. 그래서 30번 문제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됐죠? 전개할까요? 그럼 여기 a의 x 세제곱에 마이너스 9a의 x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k. 여기서 미분을 하자고요. g 플라임 x. 3의 ax 제곱에 마이너스 9a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미분해요. 여기 있는 거잖아요. b의 x 제곱에 2bx 플러스 k. 그래서 f 플라임 x를 하면 2bx 플러스 2b가 되죠. 방금 뭐라고요? g 플라임 0이랑 g 플라임 0이면 마이너스 9a. f 플라임 0이면 2b가 같은 상황이죠.
하나 알아냈어요. 자, 이제 나를 써먹을까요? 나에 뭐라고 적혀있죠? 닫힌 구간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여기에서 hx에 저 그래프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 최대에서 최소를 뺀 거에 차는 얼마다? 3 플러스 4부터 3이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프가 어디서부터 어디 잘리냐면 마이너스 2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려요.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최대고 최소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 구해야 되잖아. 여기 구하려면 뭐 해야 돼? 여기 미분한 거 있네요. 이거. G 플라임 0이 0되는 찾아야죠. 맞아요? G 플라임이 0 되는데 G 플라임 X가 0이 되는데 찾읍시다. 이렇게. 그럼 X가 얼마예요? 뿔마 루트 3이네. 대칭형이겠네. 2차항의 개수가 없으니까. 그럼 여기는 분명히 뭐겠어요? 루트 3이겠죠. 잘 따라오시고 계십니까? 정신 차리고 들어. 몇 개라도 여기서 얻어가야 돼. 소스가 엄청 많은데 그 소스를 어떻게 넣고 있는지를 몇 개라도 얻어가야 된다고. 똑같은 문제가 나오진 않아. 근데 소스를 쓰는 방법은 비슷한 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걸 얻어가는 거야, 그걸. 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최대라고 하면 뭘까요? 저 그래프에서 F-1이겠다. 맞나요? 여기 최대. 최소라고 하면 여기겠네. 그래서 최소는 G의 루트 3일 겁니다. 거의 다 왔어요? 자, F에다가 마이너스 1은 얼마예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B 플러스 K 이렇게 되죠? 맞나요? G에다가 루트 3 넣으면 더럽네? 여기다가 루트 3 넣으면 마이너스 6 루트 3 A 플러스 K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빼요. 그럼 이거 나오죠? 6 루트 3의 A 더하기 A 빼기 B가 얼마다? 네. 3 플러스 4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결국 K는 쓸모가 없네요. 빼서 사라질 테니까. 자, 다 했어요. 뭐만 하면 돼요? 이거 집어넣으면 돼요. 2B가 여기서 그럼 B가 마이너스 2분의 9A다 라는 걸 여기다 넣자고요. 떨어지나? 그러면 6루트 3A 더하기 2분의 9A가 3 플러스 떨어지는군요. 루트 3이고요. 여기를 이렇게 통분해주네요. 2분의 9 플러스 12 루트 3에 A를 했더니 3 플러스 4 루트 3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A가 3분의 2네. 맞죠?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B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3? 여기 나오죠. 식이 완성이 됐죠? 뭐가? 내가 필요한 건 이거 두 개예요. 왜? 그 위에 봐봐요. H'-3, H'-4를 계산할 거니까 H'-3은 여기다 두면 되고 H'-4는 여기다 두면 되고 A, B 다 그랬잖아요. 끝. 여기 풀면 돼요. 어렵죠? 쉽진 않아요. 일단 생각해내는 것 자체가 오래 걸려요. 근데 선생님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까지 나와주셨어야 돼요. 여기까지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 그래프 나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이 가장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여기다 K 써서 요식을 만들 수 있느냐, HX도 FX도 여기 만들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저건 연습하셔야 됩니다. 뭐요? 함수랑 어떤 상수랑 만나는 교점에 뭐뭐뭐다 라고 했을 때 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 라는 건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이 수수는 또 나올 거예요, 아마. 선생님 보기. 그래야 문제가 풀리니까. 안 그러면 안 풀려요.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미지수가 많은 식을 잡는 것 자체를 되게 싫어해요. 그걸 내가 모를까봐. 선생님도 싫어하는데. 당연히 싫죠. 근데 해야 돼요. 안 되면. 그러니까 식을 딱 봤을 때
주어진 조건을 볼 때 식이 바로 나오면 좋죠. 한 미치수가 하나, 두 개 정도면 쓸만하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여기 미치수 3개 될 거잖아요.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 정도 잡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지. 그래서 웬만하면 조건이 이렇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냥 미정계수가 몇 개 나오더라도 잡으세요. 그럼 뭔가 해결이 됩니다. 조건이 많다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29번) 니네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풀 수 있어. 심지어 비슷한 문제를 우리가 되게 많이 풀었거든. 차이는 뭘까? 가만 딱 차이가 나요. 너무 풀어. 이거 이제 풀 수 있어. 29번. 내가 지워도 돼요? 지워도 됩니까? 어째 이것도가 잠시만요. 누가 아직 안 오니? 그 다음에 21번 볼까요? 솔직히 얘기하면 선생님은 30분 받아서 어려웠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건 그래프를 잘못 그리면 못 풀어요. 그래서 솔직히 속으로 그랬어요. 아, 이거는 애들이 그래프를 안 그리고 시작했으면 못 풀었겠는데?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볼까요? 자, 두 개의 곡선이 있는데 하나는 y는 2의 플레이곡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예요. 이렇게. 얘들이 둘이 만나는 두 점을 하나가 x1, y1, x2, y2인데 x1이 x2보다 작죠. 모르는 것만 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딱 그래프가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프가 없이는 이 문제를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일부러 좀 크게 그릴까요? 이렇게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2죠. 여기 1이에요. 1을 지나가는 일부러 선생님 격하게 그릴게요. 얘가 y는 2의 x제곱이고 얘가 y는 네.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이렇게 되는데 그럼 교점이 두 군데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여기죠. 일부러 선생님 대놓고 좀 세게 그렸어요. 여기가 x1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y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x2, 여기가 y2인 상황이죠. 그냥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표시할 거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저 그래프가 나오면 그나마 좀 몇 개는 해결이 돼요. 디귿은 좀 까다롭긴 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자, 하나씩 뜯어볼까요? 기억.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x2가 2분의 1보다 크다. 근데 이게 이제 생각하기 어려운 게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2분의 1을 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프에서 2분의 1을 여기다가도 넣고 여기다가도 넣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설명을 하나 하고 갈게요. 봐봐요. 되게 간단하게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여기에 이런 직선이 하나 있고 여기 이런 직선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여기가 3이에요. 얘가 y는 x 플러스 3이고 얘가 y는 x 마이너스 3이에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0이잖아요. 만나는 데가. 되세요?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어떤 x원을 넣었어요. 이렇게.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얘가 더 작죠? 그러니까 얘는 얘보다 작은 데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뭔 얘기인지? 그 다음에 여기 x2를 집어넣었는데 얘가 더 크고 얘가 작고 그러니까 얘보다 큰 데 있는 거죠. 선생님 이해되세요? 뭔 얘기인지? 만날 때 교점이래. 근데 그래프가 하나는 이쪽에는 얘가 위에 있고 이쪽 밑에 있어 얘가. 하나는 얘가 위에 있고 밑에 있단 말이야. 그럼 2분의 1을 넣었을 때 누가 더 큰지만 확인이 되면 이쪽에 있는지 이쪽에 있는지가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뭐가? 2분의 2. 이 x2가. 이해돼요? 선생님 얘기? 그러니까 얘를 fx라고 두자고요. 뭘 집어넣어야 돼서 얘를 gx라고 두자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집어먹는 거야. f에다가 2분의 1을 넣어요. 그러면 루트 2죠. 그죠? 그 다음에 g에다가 2분의 1을 넣어요. 그럼 얼마야? 2분의 3인가요? 맞죠? 2분의 3이에요.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아니요? 제곱하면 4분의 9예요. 제곱하면 2고요. 얘가 더 커요. 그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2분의 1 했는데 gx가 더 위에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2분의 1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돼? 다시. 아, 내가 여기다가 일부러 2분의 1 이렇게 그렸어. 여기 2분의 1이야. 그럼 봐. 아, 여기에 루트 3이 있고 여기 2분의 3이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더 위에 있다고. 얘가. 그러니까 이쪽에 있다는 얘기야. 2분의 1이. 그러니까 맞죠? 만약에 반대였으면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선생님 얘기 이해되세요? 이 대설교육에 생각보다 많이 쓰여요. 그래프의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자, 이 수수도 하나 얻어가시고요. 니은. 자, 이건 했어야죠. 니은은 했어야지. 자, 뭐라고요? y2 y1 x2 빼기 x1. 솔직히 해서 좀 어렵긴 해요.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그래프를 다시 그린 건데 하나 더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이번 그래프에서 찾게 되니까 어려운데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럼 얘에서 이제 파생되는 건 뭐냐면 아, 이게 이거네. 이거일까라는 질문인 거네. 라는 얘기를 생각하셔야죠. 기울기가 1보다 작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저기서 그냥 하나 더 그릴게요. 보세요. 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죠. 1이고요. 그러면 얘의 그래프는 이거예요. 이거. 유직선. 맞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유직선. 근데 여기에 1이 있으면 뭐 한 요 정도? 여기가 루트거든요? 여기 1,2라는 요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긋는 이게 길이가 1이겠죠? 됩니까? 0,1에서 1,2까지의 기울기가 1인데
육안으로 봤을 때 요거보다는 요게 더 낮으니까 맞게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거예요. 그래프 못 그리면 못 풀어요. 솔직히 어제 선생님이 이걸 보면서 짜증을 좀 냈어요. 애들한테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떤 점에서 어떤 교점까지 주는 것도 아니고 애들한테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라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이 형태가 나오면 무조건 기울기예요. 대부분이 다 바뀌지 않습니다. 기울기다라는 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디귿. 얘가 제일 어려워요. 이건 못 풀만 해요. 선생님 보기에. 진짜로. 어려웠어요. 디귿은. 선생님도 이건 좀 한참 고민했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특히 1보다 작다. 1보다 작다는 진짜 어려워요. 그래프 또 그래야 되나? 아무튼 한번 해보죠. 이게 왜 어렵냐면 이 생각을 어떻게 해내지? 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어떻게 해내지? 많이 어려워요. 선생님 보기에도 이거. 그래서 조금 그랬어요. 이렇게 해볼까요? F에다가 자, 이거 적어볼게요. 헷갈리니까. fx가 2x제곱이고 gx가 마이너스 2의 x제곱 플러스 2예요.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잖아요. 얘가 2의 x1이고 얘가 2의 x2인 상황이죠. 이렇게 맞나요? 아니죠. 여기는 아니지, 맞죠? x1, x2 둘 다 교점이 맞으니까. 그럼 얘네들이 곱한 거니까 얘가 2의 x1 더하기 x2가 되는 거고. 맞나요? 지수끼리 더한 걸로 계산이 된다면 요게 조금 힌트가 되긴 해요. 그래도 어렵지 않았을까? 자, 그래프에서 보면 f에다가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얘가 2분의 1이에요. 그리고 f에다가 아까 했던 거 2분의 1을 넣으면 얘가 루트 2예요. 이렇게 둘이 곱하면 2루트 2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고요. 보세요. 그래프 하나 더 그릴까요? 잠깐만요. g에다가도 마이너스 1을 넣고 2분의 1보다 y1이 커야 되는데 똑같은 얘기구나. 잠깐만요. 내가 그래프를 잘못 그렸나? 잘못 그렸구나. 네, 루트 얘보다 y2가 큰 건 아시겠죠? 여기 보면 여기가 루트 3이니까요. y2가 루트 3보다 크거든요. 저건 아시겠죠? 하나 더 그릴게요. 헷갈리니까. 쓸모없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또 안 듣고 있죠? 잘 그려야 되는데 그래프 진짜 잘 그려야 되는데 잘못 그리면 이상하게 빠지더라고요. 여기가 좀 더 느슨하게 그려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있나? 그래서 아무튼 봐요. 여기가 x1이잖아요. x2잖아요. 여기가 y2고요.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여기 좀 더 훨씬적이구나. 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2분의 1이 돼요. 그런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요 g에다가도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돼요. g에다가도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얼마가 되냐면 0이에요.
때 2분의 1이니까 그래프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요. 이렇게. 여기가 2분의 1이에요. 괜찮습니까? 다시. 이게 F가 요거잖아요? 거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2분의 1이잖아요? 근데 X1이 여기 있죠? 얘가 좀 더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서 보면 여기가 X2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X2는 아니 X2 뭐냐고요? 얘는요? Y1이죠? 그래서 Y1이 2분의 1보다 커요. 얘가 이 위에 있고 얘도 루트 2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건 뭐 아까 저기 루트 3보다 크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그럼 얘네 둘이 곱한 거 2분의 루트 2보다 Y1, Y2가 더 크겠죠. 결국 얘기하지만 그래프로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문제. 요거는 요걸 풀 거예요.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 더 그릴 필요는 없고. 보세요. 여기에 X1에 있는 애를 이쪽으로 이렇게 대칭해서 보내요. 이렇게. 이걸 떨어지죠. 이렇게. 맞나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X1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X1이 X2보다 커요. 맞아요? 이리로 넘기면 X1 더하기 X2가 0보다 작아요. 맞아요? 그럼 2에 X1 플러스 X2가 1보다 작아요. 이해했어요? 될 얘기? 그만 들고. 됐나요? 1보다 작아요. 맞는 거죠. 네, 솔직히 선생님이 여기까지 원하고 싶진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여기는. 이 단계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 봤을 때 그래프를 잘 그리면 이게 답이 그냥 눈에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래프가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 항상 얘기하죠. 기억 니은까지는 무조건 맞으셔야 돼요. 그러면 2번 아니면 5번을 찍으면 되니까. 확률은 50%입니다. 기본적인 건 맞자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확률은 안 풀어줄 거예요. 이 시험은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것도 풀어놓고 학원에서 이렇게 많이 풀면 돼요? 안 되지. 난리 납니다. 20번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충분히. 이건 내신에 나와도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내가 만약에 시험을 봤다면 선생님 보기에 16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수열이 왜 이렇게 수열 까먹었어요? 수열에서 왜 난리죠? 적분은 구질병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27번도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선생님 보기엔 충분히. 적어도 하나면 푸는 방법을 까먹으면 어떡합니까? 다시 꼭 푸세요. 선생님 다시 이거 오더 줄 테니까. 이따가 만약에 시간 되면 뭐 질문할 거 있으면 따로 질문해 주세요. 그럼 풀어줄게요. 28번도 충분히 풀 수 있어요. 니네 헷갈려서 그런 거야. 까먹은 거야. 안 되겠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쉬었다가 통계합니다. 그냥 수열의 합에서 일반항 끄집어내는 것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표현 방식이 다른 거야. 니네 이런 비슷한 문제 풀었어. 보세요. 시그마 K1부터 N까지인데 여기 이렇게 되겠죠. AK고요. 4K-3 합이잖아요. 어떤 수열에 대한 합. 근데 걔가 2차식이네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등차겠죠. 근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솔직히 얘기하면 이것도 그냥 내신에 나와도 되는 문제예요. 보세요. BK를 수열을 하나 잡아요. 이렇게. AK분의 4K-3이라고. 그럼 얘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bk가 되죠, 이렇게. 맞아요? 이걸 SA라고 주자고요. 이렇게. bn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항은 S1이니까 9분면. 그 다음에 bn은 Sn-Sn-1, n이 2보다 크거나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해볼까? 계산? 그냥 이거죠. 2n제곱에 7n에다가 빼기 한 번에 가볼게요. 2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2 n-1이 들어간 거니까 7n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죠? 치울 거 치우려고요. 이렇게. 그럼 얘가 4n 플러스 5에 맞죠? 그러면 이거. 그럼 봐봐요. bn이 an분의 4n 마이너스 3인데 얘가 4n 마이너스 플러스 5에 이렇게. 그럼 an이 뭐겠어요? 4n 플러스 5분의 4n 마이너스 3이죠. 좀 집어넣으면 돼요. 숫자. 어렵나요? 아니잖아, 너네가 아는 거잖아. 그치? 안 그래도 여름방학은 짧은데 여름방학 후딱 지나갈 거고요. 걱정이네요. 원래 여름방학이 좀 있어야 그래도 그때 뭔가라도 좀 하고 이러는데 뭘 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네요. 그래도 니네는 여름방학 때 바쁘더라고. 이과 애들에 비해서 이과 애들은 여름방학 때 바쁘더라고. 뭐 사탐? 해야 되는 사람도 많고 해가지고 그때 가서 시간표를 좀 보자고. 일단 기능 듣고 나서. 근데 진짜 금방금방 지나가요. 벌써 6월이잖아요 6월도 거의 끝났어요. 이제. 오늘 20일이니? 맞지? 열흘 남았네요. 끝났네. 그럼 7월이에요.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그 7월이 되게 옵니다. 이제 슬슬 뭐 지쳐갈 때도 좀 됐고요. 날도 더워지고 짜증도 좀 더 나고 지겨울 텐데 이 7, 8월을 잘 견디셔야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더 짜증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견뎌보자고요. 자, 통계 합시다.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확률명수입니다. 그때 선생님이랑 같이 조금 했는데 다 건성으로 들었죠? 그냥 하는구나. 문제도 안 풀고. 그때 좀 했으면 아마 기억이 좀 날 거예요. 근데 아마 생으로 기억이 안 나는 사람도 많을 거고. 그래도 해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뭐 다 기억나서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 그래서 한번 듣고요. 선생님이 또 문제를 많이 줄 테니까 중간고사 보고 나서 확 느꼈죠. 아, 이게 이제 뭘 공부하면 열심히 볼 수 있겠구나라는 게 있을 텐데 가끔요, 선생님 작년이랑 재작년을 겪어봤을 때 학교가 살짝씩 좀 패턴을 바꿔요. 특히 만약에 중간고사에서 그 변별력들이 많이 떨어져서 차이가 많이 안 난다 싶으면 기말고사에서 갑자기 막 변칙 플레이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중간에 수특에서 거의 다 나와서 시험이 쉬워서 점수대가 다 비슷하다 라고 하면 기말은 수특에서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생각은 해두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똑같겠거니라고 생각했다가 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죠. 분명히 대부분의 학교가 다 비슷했어요. 선생님 듣기에 다 뭐 시간이 부족했고 그 다음에 보자마자 바로 무슨 문제인지 알아서 풀어야 되고 그 상황이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얼마나 연습을 하고 가느냐의 차이예요.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고요. 선생님이 지금 제일 큰 고민거리는 뭐냐면 모의고사를 어떡하지? 분명히 또 내신 애들 또 기말에 이제 한 달밖에 안 남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있을 텐데 모의고사를 이 상황으로 봐서는 생각보다 심각한데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에 대해서 얘기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또 한 다음 주 정도나의 시간이 되면 선생님이 또 개별 상담을 좀 하겠습니다. 마음이 좀 바뀐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정시에서 수시로, 수시에서 정시로 갈팡질팡한 사람들 몇 명 있을 텐데 우선은 마음을 좀 잡으세요. 뭐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코앞에 닥친 것부터 해결을 하되 멀리 있는 것도 조금씩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제 확통이 슬슬 어려운 문제들이 모의고사에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수원수2에서 이제 까먹었었던 부분이라 확통의 모의고사 준비까지 한꺼번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확실하게 하고요. 넘어갑시다. 확률변수예요. 원래는 조건방육 뒤에 독립종속이랑 그 다음에 독립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애매해서 일단 이거부터 하고요. 나중에 따로 앞으로 돌아갔을 때 할게요. 거기는 들어가는 학교 있고 안 들어가는 학교 있잖아요. 동대구에서 혹시 전체예요? 기말? 준비하세요. 동대구역은 항상 그랬어요. 네, 기말은 다 해요. 다 풀입니다. 준비하세요. 자, 확률변수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 원래 이거 앞에서 독립시행을 해야 되는데 독립시행을 잠깐 설명할게요. 주사위를 만약에 5번 던져요. 너무 많이 던진다. 4번 던져요. 근데 1애들이 2번 나온다고 치죠. 이렇게. 그럼 확률이 얼마죠? 기억이 나요, 이거? 원래는 1애들이 나오는 확률이 P가 6분의 1이잖아요. 실패할 확률이 6분의 5고 그러면 2번은 성공하고 2번은 실패한 거니까 6분의 1의 제곱에다가 6분의 5의 제곱이 들어가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답이 아니잖아요. 이유는 그렇죠. 언제 1이 나왔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앞에 4C가 들어가는 상황이죠. 이렇게. 맞아요?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 아마 몰랐다고 쳐도 지금이라도 좀 알아놓으셔야 될 거예요. 저게 아마 대부분의 시험범위에 다 들어가긴 해요. 같이 할 거라고 했어요, 분명히. 근데 지금 중요한 건 통계라서. 요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 문제를 바꿀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가 N번이고 여기가 R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주사위를 N번 던져서 1의 눈이 R번 나온다 라고 하면 이제 이 상태는 NCR이 되는 거고 6분의 1의 R제곱에 6분의 5의 N-R제곱 상태의 확률을 띠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이 이 문제를 이렇게 바꿀게요. 주사위를 똑같이 4번 던져요. 4번 던지는데 1의 눈이 X번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죠. 근데 여기는 일단 소문자로 갈게요. 딱 X번만 나올 거예요. 근데 X가 될 수 있는 숫자가 되게 많잖아요. 4번 던지는 거기 때문에 X가 될 수 있는 건 뭐 한 번도 안 나오거나 한 번 나오거나 2번 나오거나 3번 나오거나 4번 다 나오겠죠. 맞아요? 그럼 그때마다 확률이 계산이 되죠. 그러면 그때마다 다 할 거예요.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다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식을 완성해 놓자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함수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확률이 이거더라. n번 중에 n번이 아니죠? 4번 중에 x번이다. 그래서 6분의 1이 x번 나올 거고 6분의 5가 4-x번 나올 거다라고 식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변수라는 게 하나 생겼어요. 어떤? 예, 이건 x의 변수. 그러니까 나는 지금 저 시행을 하기 전이에요. 대부분의 확률들은 시행을 하기 전에 가능성을 조사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가능성을 조사할 때 여기를 그냥 미지수를 잡은 거죠. 몇 번 나올지 모르겠지만 x번 나올 수 있는 건 이거다. 그래서 확률을 계산했더니 그 확률 값이 이렇게 나오더라. 그럼 이제 항상 내가 필요할 때마다 식은 결정이 났으니까 x에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그 확률값이 나오겠구나 라는 하나의 함수식이 완성이 된 거죠. 맞아요? 오케이? 그럴 때 이 x를 우리가 확률변수라고 해요. 얘에 따라서 확률값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확률 안에다가 뭘 집어넣은 거야? 함수 자체의 개념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럴 때 이 x를 뭐라고 한다고요? 확률변수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은근히 확률변수 x라는 걸 생각보다 많이 무시하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나중에 선생님이 얘기하겠지만 뒤에 가서는 문제를 잡을 때 우리가 사건을 할 때도 조건부 확률 할 때 내가 뭐 하라고 했어요? 사건을 정의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얘가 사건 A야, 얘가 사건 B야. 그럼 내가 구하는 게 P의
A와 B야? B와 A야? 라는 걸 확인을 해야 문제가 풀리는 건데 그냥 대충 풀어요. 정의 안 하고. 그럼 뒤죽박죽이 됩니다. 통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확률 변수를 확실하게 붙잡지 않고 잡아놓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뒤에 가서 까다로운 문제를 풀 때 되게 헷갈립니다. 특히 변수가 2개, 3개 나올 때. 근데 분명히 예전에 얘기했어요. 변수가 2개나 3개 나오는 경우에서 얘들끼리 호환을 하는 걸 못하면 그 문제를 못 풀게 됐을 때. 왜? 처음에 쉬운 문제에서는 확률 변수 잡아줘요. 여기 보면 나중에 보면 확률 변수 x가 뭔데 x가 뭔데라고 다 써있어요. 딱 첫 페이지 뭐 170, 170에 보면 처음이 다 그거 시작이에요. 확률 변수 x가 확률 변수 x가 확률 변수 x가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다 잡아줘요. 근데 나중에 모의고사에서는 절대 그걸 주지 않아요. x라는 단어가 아예 없어요. 내가 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가 뭔지라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함수에서도 변수 x가 있을 때 함수 하나 만들어지면 그래프가 그려지듯이 여기도 x가 있을 때 확률의 분포가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확률 분포라고 얘기해요. 어떤 모양의 형태를 띠게 되더라 라는 거죠. 이제부터 우리가 하는 게 그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확률 분포를 가지고서 통계를 계산하는 데 쓴다고요. 확률을 배워서 통계를 계산하고요. 통계치를 가지고 확률에 적용을 합니다. 서로 피드백이에요. 서로 피드백. 아시겠죠? 이 전체의 얘기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예를 하나 둔 거고 변수 x가 하나 결정될 때마다 함수가 하나씩 결정돼서 그 형태가 이루어지면 그걸 우리는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 확률 변수에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산이고요. 하나는 연속이죠. 그렇죠? 이산은 수학에서 이산은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수학에서 이산은 뭘 얘기하는 거다? 카운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수예요. 셀 수 있냐 없냐예요. 그래서 0도 있고 1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딱딱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연속은 네 범위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그래프로 봤을 때 이산은 점 그래프예요. 딱딱딱 치기 아니면 막대 그래프 이렇게. 그리고 연속은 우리가 잘 아는 이렇게 포물선이라던가 직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얘와 얘의 차이를 어차피 나중에 가면 이산이 연속에 좀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에 들어가서 계산이 되긴 하지만 그 부분은 신경을 쓰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2가지가 나중에 선생님이 다시 정리하겠지만 함수 이름이 다르죠. 지금 선생님이 쓴 이 함수는 확률 질량 함수예요.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함수 이름이 질량 함수. 그 다음에 연속에서는 밀도 함수입니다. 그리고 뭐 다 배운 거니까 가장 유명한 녀석이 뭐라고요? 이항분포고요. 가장 유명한 녀석이 정규분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배우는 겁니다. 지금 저 전체 틀을. 그러니까 언제 이항분포로 풀고 언제 정규분포로 푼다라는 게 확실하게 구분이 되셔야 돼요. 걔네들이 왜 다른지도 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수능에서 원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어떤 문제를 줬을 때 내가 이게 이산인지 아닌지 연속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뭔 얘기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산에서 확률 질량 함수의 형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전은 보는 게 낫나? 우전 다 있어요? 없지. 그냥 할게요. 쌤이 혹시나 빼먹을까? 다 확인할 건데. 내가 빼먹는 게 혹시나 있을까 해서 설명 안 한 거 없죠? 다 알고 있다고 해도 분명히 까먹은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우리는 확률변수 x라고 결정했을 때 확률변수는 대문자로 써요. x나 뭐 y나 뭐 z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 값을 결정할 때는 뭐 x가 얼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확률변수의 확률값이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pi라고 하거든요. x가 xi로 결정이 됐을 때마다 그거의 확률값을 pi라고 하고 보통 이렇게 확률 분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내죠. x, p,
x가 x일 때, 그래서 여기가 x1이면 p1, 여기가 x2면 p2, x3면 p3 이런 식으로 나타내죠. 그래서 n개까지 있다라고 하면 pn이면 pn까지 하고 합계가 1이다 라는 거죠. 확률의 총합은 1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결정되는 p의 x가 x인 값은 확률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pi를 쓸게요. pi에 대해서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를 다 합하는 거다 1이다 라고 결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이거는 그래프를 나타낼 때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가 x1이야, x2야, x3야, 이렇게 해서 xn이야 라고 결정되면 이렇게 점으로 나타내죠. 이렇게. 여기가 p1, 여기가 p2,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케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긴 해요.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나타내지기도 합니다. 뭔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성질이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는 대부분 다 아는 거라서 혹시 선생님이 빼먹을까봐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률 변수에서요, 평균을 구하는 게 제일 처음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합시다. 중학교 때 우리가 도승부표라는 걸 배웠어요. 저게 뭐였냐면 이런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막 이렇게 변량들이 있어요. 통계라는 게 뭐냐면 어떤 수치를 줬을 때 그걸 가져다가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도승부표는 변량이 되게 많아요. 숫자 되게 많아요. 똑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기 이제 변량이라고 하면 여기 도수라고 하면 1이 3개, 2가 2개, 3이 5개 이렇게 나오시죠. 그래서 합계해서 10개가 있다.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나타내시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0개의 숫자가 있는데 1이 3개 있고 2가 2개 있고 3이 5개 있는 거예요. 그럼 평균 낼 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했잖아요. 전체가 10개인데 1이 3개 있고 2가 2개 있고 3이 5개 있어. 이렇게 썼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평균이라고 해요. 옛날 얘기를 조금만 더 할까요? 평균이라는 건 대표값 중에 하나예요. 대표값은 3개가 있어요. 뭐요? 평균, 최빈값, 중앙값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들을 대표하는 값이죠.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기억나요? 내가 회사 CEO야. 물건을 팔아. 어떤 A라는 물건을 팔 건데 전국에 싹 다 팔았어. 근데 이제 궁금하잖아. 이번 달에 얼마를 팔았는지. 정리해와 라고 했는데 각 지점별로 다 이렇게 해서 나한테 이만큼을 갖다 주면 내가 그러다 보냐고요? 안 보잖아요. 어떻게 하겠어 내가 그러면. 내가 회장이면 던지라고 했잖아. 장난하냐? 다시 해와. 그렇게는 한번 해봐야지. 내가 사장인데. 아니야? 해봐야지. 장난해? 다시 해와. 한 장으로 갖고 와. 한 장으로 갖고 오라는 게 그거예요. 대표값이에요. 한눈에 딱 보게끔 알아달라는 거죠. 이 집에서 얼마 그냥 팔렸고 얼마 팔렸고 얼마 팔렸고 여기가 많이 팔렸고 적게 팔렸고 이걸 그냥 한눈에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통계예요. 그걸 해오라는 거예요. 그 대표값 중에 하나가 평균이죠. 아시겠죠? 자, 요거예요. 근데 요걸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1 곱하기 10분의 3을 쓰자고요. 2 곱하기 10분의 2를 쓰자고요. 3 곱하기 10분의 5를 쓰자고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 10개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잘하니까 주머니에다가 1 3개 넣어놓고 2 2개 넣어놓고 3 5개 넣어놓고 뽑는 거예요. 뽑고 확인하고 하는다고 치면 1이 나올 확률이 10분의 3이죠. 2가 나올 확률이 10분의 2고요. 3이 나올 확률이 10분의 5예요. 즉 각각의 변량에다가 개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을 곱하면 뭐랑 같다? 평균이 나왔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걸 어디다 적용시킨 거야? 네. 확률 변수에다 적용시킨 거야. 얘가 변수야. 걔가 나올 확률이 이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나중에 평균이라고 얘기하지만 기대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기대값이랑 왜 평균이랑 같냐면
영광이랑 선생님이랑 선생님 매번 얘기해요. 여기다 500원짜리를 두고 가려고 한다고요. 기억나지? 얘기했던 거. 이긴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500원짜리 주고. 근데 가입을 하기 전이야. 그럼 이 돈에 대한 나와 영광의 값어치는 얼마씩 갖고 있는 거예요? 네. 250원, 250원 갖고 있는 거예요. 왜요? 가입을 하기 전이죠. 그럼 두 개 중에 하나죠. 뭐예요? 0원을 가져가던가 500원을 가져가던가. 빵원을 가져가는 확률이 얼마예요? 질 확률이 2분의 1이고 이길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250원이 되는 거죠. 평균치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기대값이라고 해요. 즉, 이 주머니에다가 1, 3개, 2, 2개, 3을 5개 집어넣고 내가 뭘 하나 뽑을 때 이 뽑는 숫자에 대한 기대값이 얼마냐라는 게 평균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걸 2학년 때 배우면 이 기대값에 대한 얘기를 생각보다 많이 물어봐요. 이게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네, 아마 3학년이라서 그걸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됐죠? 그래서 평균을 기대값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쓰고 평균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했듯이 xi 당 pi가 한 단씩 결정되는 확률 변수, 확률 분포가 결정이 됐을 때 잘 기억하세요. 기대값은 어떻게 구하는 거다? 이렇게 구한다라는 거잖아요. 아, x1에다가 p1 곱하고 x2에다가 p2 곱하고 x3에다가 p3 곱하고 xn에다가 pn 곱해서 계산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어야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네,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의 xi, pi를 결정할 거고 이게 뭐다? 이제부터 기대값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M으로 쓰게 됩니다. 부탁인데 요식을 좀 제발 기억을 해주세요. 자, 뭘 기억해 주는 거냐면 여기에 x가 들어가면 여기에 xi가 들어가요. 그럼 여기에 다른 변수가 들어가면 그 변수에 맞춰서 여기 바꿔주시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제발 부탁이에요. 까먹지 말아주세요. 진짜로. 그래서 여기 뭐다? 확률 변수 x에서의 기대값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가 이산이라서 딱딱딱 이렇게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고요. 연속가산은 또 다른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원래는 적분을 쓰는데 적분이 사라졌어요. 여기서 빠졌어요. 원래는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까먹지 마. 평균이에요. 근데 평균만 봐서는 다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이 매번 드는 예를 중에 하나 뭐죠? 지금 우리가 뭘 하려고 하냐면 분산이라는 걸 하려고 해요. 여기에 표준 편차, 극단을 하려고 합니다. 이걸 설명할 건데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산포도라고 합니다. 산포도. 얼마만큼 퍼져 있어? 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 하는 얘기가 지겹게 들어야 돼. 그래야 기억에 남거든. 사격 선수 2명 있어요. 어떤 사격 팀에, 대표팀에 둘이 있는데 스카우터가 와서 얘네들 쏘는 걸 못 봤는데 얘네들 이렇게 쐈대요. 1, 5, 9 쏘고요. 4, 5, 6점을 쐈대요. 그래서 평균치를 딱 봤더니 다 5예요. 그죠? 그렇게 되죠. 평균만 보면 둘이 똑같아요. 맞나요? 그래서 결과치만 본 거야. 스카우터가 와서. 그래, 코치한테 물어보겠죠. 누가 더 안정적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누구라고 얘기하겠어요? 얘기했죠. 이해되세요? 변화가 너무 심해요. 그렇죠? 요게 산포도예요. 즉 평균 주위에 몰려있어? 아니면 평균이 여기 있지만 다 흩어져 있어? 라는 걸 원래 수치로 나타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편차예요. 편차는 뭐예요? 각 변량에서 평균을 뺀 거예요. 그래서 여기 편차, 이쪽의 편차를 보면 여기 마이너스 4, 0, 플러스 4 이렇게 되고 여기의 편차를 보면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편차의 합은 항상 얼마다? 0입니다. 그래야 평균이 나오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편차의 합을 하지 않아요. 그 부호를 떼고 싶잖아. 그래서 무슨 짓을 하죠? 제곱을 합니다. 편차의 제곱을 한 다음에 이거의 평균을 내면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분산. 그래서 옛날에는 정의를 다 외웠어요. 평균의 정의, 분산의 정의. 분산은 뭐다?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식을 한번 써보자고요. 이식을. 자, 분산은 우리가 VX라고 하거든요.
편차면 각 x 값에서 m을 뺀 게 편차겠죠. 그걸 제곱한 다음에 평균을 내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적으면 된다는 거죠. 다시 얘가 평균을 구하는 거라면서요. 맞죠? x-m이 편차죠? 그걸 제곱해서 평균을 구하고 있으니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 맞네요. 그러니까 정의를 알면 이 식 하나에다가 다 계속 집어넣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거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런 변형 형태의 문제가 모의고사에 나오기도 해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해되셨죠? 선생님이 뭔 얘기인지. 좋아요. 이거는요? 그러면 이걸 하기 전에 저걸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지. 이럴 줄 알았어. 네. 선생님 마음대로 써보려면 뭔가 자꾸 중간에 빼먹어요. 자, 기대값을 우리가 그리잖아요. 얘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의 xi, pi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선생님 아까 얘기했었던 x, y 확률 변수가 바뀔 때에 대한 얘기인데 어떤 확률 변수 x가 있었는데 걔를 y라는 걸로 이렇게 바꿀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1, 2, 3, 4, 5가 있는데 얘네를 2배로 뻥튀기 했어. 아니면 여기 있는 애들이 이렇게 옮겼어, 자리를. 이렇게.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건 뭘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치? 그럼 얘가 선생님 얘기했죠? 이거잖아요. 방금 내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할 때 여기에 x가 오면 그 자리에 xi 집어넣어 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여기도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의 여기에 a의 xi 플러스 b의 pi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것만 기억하자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이걸 써먹을 거니까 우리가. 그러면 시그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시그마를 못하면 큰일 나는 거지. 이렇게 되겠죠. a 앞으로 오고 i는 1부터 n까지의 xi, pi 하고 b가 앞에 오고 i는 1부터 n까지의 pi 형태를 띄게 되죠. 얘 뭐예요? 평균, x 평균. 얘 뭐예요? 1, 확률의 합.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잘 생각해보면 여기 요만큼의 이렇게 뭐 하나 분포가 되고 여기 가운데 평균이 있어요. 그럼 A를 한다는 건 이렇게 위로 뜬다는 거죠. 풀린다는 거예요. 그럼 얘도 똑같이 A, B를 해서 풀리면 돼요. 이해했죠? 그 다음에 B만큼 옮긴다는 건 얘네를 이 상태 그대로 이렇게 옮기는 거야. 평행이동시키는 거지. 그럼 가운데 있는 평균도 그만큼 여기 오면 돼요. 그 뜻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도 알고 풀어야 되는 거야. 그냥 식만 외우는 게 중요한 건 아니야. 됐나요? 저걸 왜 해야 되냐면 이거 계산해야 되니까. 이거. 그럼 얘가 이렇게 되잖아요. 하는 대로 하려면 시그마처럼. 그쵸? 그럼 얘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2x가 뭐라고? m이래며, m. 그럼 마이너스 2m 제곱이니까, 네. 이게 x 제곱의 평균에서 기대값의 제곱을 빼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바로 분산의 계산 방법이에요. 이렇게 풀어도 돼요.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이렇게 풉니다. 잘 기억해보면 중학교 때도 이렇게 풀었어요. 신기하게 이렇게 풀면 맞는다는 걸 선생님이 설명해줬어요. 다 하나씩 다 집어넣어가지고. 당연히 기억이 안 나겠지. 중2 때인가 배우는 거예요. 4년 전이야. 되게 오래됐죠? 자, 아무튼 이렇게 풀면 돼요. 이것도 까먹으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근데 분산을 구해놨더니 너무 커요, 숫자가. 제곱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 원래 걸로 돌려놔 라고 해서 표준 편차라는 걸 구합니다. 어떻게? 제곱했으니까 루트 씌워서 이렇게 될까요? 이게 표준 편차, 분산입니다. 왜 구한다고?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분산이랑 정규분포를 할 때 선생님이 분산이랑 표준 편차가 의미하는 것들이 뭔지를 다시 설명해 줄 거예요. 얘가 큰 게 무슨 뜻이고 작은 게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고 있으면 좋죠? 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방금 우리가 자 얘가 이걸 해야 되지. 얘가
ax 플러스 b가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a에 ex 플러스 b 형태가 나오는 걸 알았고요. 그럼 얘를 한번 해보세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쟤도 저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x라는 확률 변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a를 하고 숫자를 더 더해서 바꿨으면 그거에 대한 분수는 또 어떻게 바뀔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할 때 뭘 쓴다고요? 네, 저걸 쓸 거라고. 혹시나 하는 얘기인데 선생님 이번에 2학년 한테도 한 번 당했거든요. 2학년에서 그 로그의 그 성질 중에 하나를 증명하는 걸 했어요. 뜬금없이. 그래서 지금 애들이 다 뒤집어졌는데 다행히 선생님 반 애들은 내가 그 한 몇 주 전에 한 번 그걸 설명해서 혹시나 해서 그래서 감점만 다니거든요. 혹시 몰라서 얘기하는 건데 혹시나 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빈칸 넣기 라던가 아니면 증명을 하라. 선생님이 갑자기 생각이 바뀌면 그런 걸 내기도 하거든요. 통계는 확실한 웬만하면 요구가 여기 나와요. 원래는 나중에 그 이항분법에서 MP 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나오면 하는데 그게 되게 더러워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그것도 해줄 건데 혹시 모르니까 생각이 들면 한 번은 보고 가세요. 시험 전날 선생님 생각이 나면 다시 얘기해 줄 건데 기억은 해주세요. 혹시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한 문제 추측해서 다 내고 마지막 한 문제 서술형만 아니면 그런 선생님 중에 하나만 증명해라 라고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요거 하나 던져주고 낼 수도 있어요. 이게 이건데 이거 해라. 자 보죠. 이게 뭐라고요? 이거라고요. 맞죠? 저 정의를 그대로 갖다 쓴 거죠? 이렇게. 맞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원래 내가 알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지. 이렇게. 맞나요? 여기 되겠죠? 제곱 나오고 이렇게 될 거고 얘 나오고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하나 빼고는 똑같은 거 다 지워져요. 여기서 a제곱으로 묶으면 대괄호로 써야겠네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아까 얘기했죠. 여기 있는 걸 그냥 이렇게만 옮기면 이 분포는 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뒤에 b가 쓸모가 없는 거야. 얼마만큼 퍼져 있는지에 대한 정도는 자리를 바꾼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대신 a배만큼 풀리면 거리가 2배는 멀어지는 a배만큼 멀어지는 건데 제곱을 하잖아요. 분산구할 때. 그러니까 그 제곱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거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여기 앞에 절대값이 붙는다라는 사실만 조심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실까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산확률 변수에서 평균 구하는 거, 분산 구하는 거, 계산하는 거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선생님 여기 이해하셨어요? 뭔 얘기인지? 네. 그래서 거기까지 하면 이산확률 변수는 대부분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항분포를 할 건데 한 번에 다 하고 끝낼까요? 한 번에 다 하고 수행이 낫겠지? 힘들어요? 그냥 원래 우리가 내신 대비 하느라고 여태 계속 그냥 똑같은 패턴을 공부해왔잖아요. 그 패턴을 끊지 말고 그냥 계속 하세요. 힘들겠지만 난 그냥 계속 지금 시험 기간이야 라고 생각하고 해요. 그래서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선생님이 예전에 있던 학원이나 그 전에 있던 데서는 3학년 내신 대비 해준 적이 별로 없어요. 시험 일주 전만 했어요. 왜? 수능 공부해주니까. 수능 공부가 그냥 내신 공부했으니까 거의 해준 적이 없어요. 알아서 공부하는 건가 나라고 생각했으니까.
필요하면 해주죠. 근데 요즘은 하도 내신들이 중요하니까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예 통계를 하면서 저번에 얘기했죠. 확통도 마찬가지, 확률도 마찬가지인데 하면서 그냥 아예 모의사 준비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문제 풀다가 또 기출 문제 또 줄 거예요. 수특은 당연히 풀겠지만 또 그것도 줄 거예요. 다음 주 정도 되면 해야 돼. 풀어놔야 돼. 그럼 수특 풀기가 조금 더 수월해요. 또 고집스럽게 또 수특만 풀 거죠. 뻔하지. 안 돼요. 그러다 나중에 모의사 때 되게 힘들어요. 다시 공부해야 돼. 뭐 그게 그거긴 하지만 그래도 자, 이항 공부입니다. 자, 정신 차리고 힘들어요? 끊었다 할까요? 대답 없으면 그냥 합니다. 자, 이항 공부예요. 아무 대답을 안 했어. 끄덕끄덕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 내 얘기를 안 듣게 되고 있으니 나 혼자 할 거야 그냥 계속. 그러면 시험이 끝난다고 이제 끝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아, 놀고 싶은 건 나도 알지. 열심히 놀았잖아. 안 놀았어? 불쌍한 표정 짓지 말고 해야 돼요. 시간이 별로 없단 말이야. 뭐 하루에 한 단어씩 나올 거야? 안 돼, 안 돼. 큰일 나. 오늘 하고 다음 시간에 정기공부하고 그 다음 시간에 토기적 수용하고 끝낼 거야. 그 다음 미시도 문제 풀어야 돼. 이거 딜레이 시킬 수가 없어 지금 상황이. 그러면 1, 2주 공부하고 시험 봐야 돼. 안 돼, 안 돼. 해야 돼. 보세요. 이항 공부입니다. 아까 선생님 맨 처음에 예를 들었었던 독립시행 기억나죠? 이항 공부는 얘가 주예요. 독립시행. 제가 주인공이에요. 쟤를 가져다가 쓰는 거야 그냥 대놓고. 자, 이항 공부는 뭐다? 이산화황일 변수에서 가장 핫하고 유명한 녀석이다. 원래는 이제 나중에 설마 여기 문과니까 그럴 사람이 절대 없겠지. 통계학과를 누가 간다면 거기 가면 이산화황일 변수도 이항분 말고 다른 것도 있긴 하거든요. 선생님도 그냥 들어만 봐서 알아요. 나도 내가 얘기했잖아. 전공인데 나 확률 되게 싫어했다니까. 진짜 싫어해. 확통에 대해서 뭐 거의 거듭도 보지 않았어요. 딱 한 번도 안 들었어요. 너무 싫어서. 일단 교수님이 싫었어. 아무튼 그래서 거의 안 들었습니다. 그래도 기억에 남는 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로또 맞추기 뭐 이런 거. 번개 맞은 확률 뭐 이런 거. 그리고 확률을 잘하면 회계사 혹시 문과는 거의 없더라고요. 회계사 준비하거나 세무사 준비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되게 좋아요. 거기 기반이 되는 게 이런 패턴이니까. 혹시 모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무슨 직업을 바꿀지는. 자, 독립시행이 주인공입니다. 대신 횟수가 유한번이어야 돼. 무한번 안 돼. n번, n번씩 유한번. 그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독립시행이고 횟수가 유한번이다. 이 두 개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끝이에요. 진짜요.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하나 주어질 거고 그 사건 A에 대한 확률이 주어지면 우리가 아까 했던 그거예요. 뭐예요? n번 중에 x번 성공한다. 그래서 p가 x번 성공하고 1-p가 n-x번 나온다. 이거예요. 이게 확률 질량 함수가 되면 이 확률 변수 x를 이항분포 np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뭐 시행횟수, 이건 사건에 대한 확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거예요. 내가 얘기했다. 나중에 그냥 이항분포구나 하고 푸는 게 아니라 독립시행해야 되고 횟수는 유한번이어야 됩니다. 무한번은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될 때까지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나올 때까지 한다. 주사위를 계속 던졌는데 1에 2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한다. 이건 독립시행 아니에요. 아니, 이항분포 아니에요. 독립시행은 맞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도 나와. 다음 중 이항분포인 것은 이항분포가 아닌 것은 이러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이루게 되면 확률변수 x는 이항분포 np를 따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항분포에 대한 정의를 생각보다 많이 까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선생님이 가끔 나중에 모의고사를 같이 풀다 보면 선생님 저희가 이런 거 배운 적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항분포의 푸는 패턴은 다 익히고 있는데 이항분포 자체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정규분포 자체에서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통계를 푸는 방법만 자꾸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푸는 방법을 배우는 게 맞지. 근데 뭔 얘기인지 알고 풀어야지.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 수능 시대의 수능은 너 내가 이거 줄 건데 이게 네가 배운 뭐랑 관계가 있는 거야. 그럼 그거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럼 그걸로 풀어봐. 이거예요. 포인트가. 근데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이거 그냥 그 얘기인가 하고 한 푸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 못 풀어. 그래서 풀고 나서 내가 이게 그 얘기야 라고 하면 하고 풀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독립시행해야 되고 사건의 이러한 횟수가 확실하게 딱 결정되어 있는 것만 이항분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항분포의 확률은 요거예요. 그래서 P의 X가 X일 때 확률을 NCX 하고 P의 X 제곱 1-P를 보통 우리가 Q라고 하죠. Q의 N-X라고 결정합니다. 이게 뭐다? 확률, 질량, 함수다 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조금 어려운 걸 할 거예요. 뭐? 여기서 평균을 구해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거 우리가 NP라고 하고요. 분산을 구하면 이거를 NPQ라고 합니다. 일단 요거 하나는 할게요. 증명. 얘는 거의 이제는 소멸됐거든요. 증명이. 근데 내가 예전에 작년이었나 재작년에 어떤 사설 모의고사에서 요거 증명하는 방법 빈칸 넣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모르는데 방법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증명을 할게요. 혹시 몰라서 하는 거예요. 얘가 옛날에는 그 한 몇 년 전, 한 7, 8년 전에는 얘가 단골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증명해라. 확인함수 x가 이항분포 np를 따를 때 평균이 n 곱하기 p임을 증명하여라.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자, 해볼게요. 이 x는 뭐라고? 뭐라고 했죠? 아까 내가 뭐라고 했지? 이거 있잖아.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x에 뭐가 들어가요? 0, 1, 2, 3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n까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얘가 뭐예요? 얘가 변이야. 변이야. x. 그쵸? 맞죠? 얘가 xi라고요. 그럼 여기다 뭘 쓰냐면 일부러 내가 이렇게 쓸게요. 너네가 눈이 보기 편하게 r은 0부터 n까지.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 r을 곱하는 거죠. 변수니까. 그 다음에 확률을 쓰면 얘를 써야 되잖아요. 얘. 뭐? 그때의 확률. 이거겠네. 따라왔어요? 식이 바뀌었잖아. 원래는 xi, pi였는데 xi가 이거잖아. 그냥 갖다 쓰고 그때 당시에 확률을 곱해줘야 되잖아요. 따라왔나요? 이게 나와야 증명을 해. 안 그럼 못해. 여기서부터 조합이에요. 들어와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진짜 많이 나왔었어. 에이, 설마 애들이 이걸 외우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시험 전날에 이걸 한 10번씩 쓰고 그래서 집에 가면 하고 막 그랬어요. 왜? 자, 어떻게? 이렇게 돼요.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의 r이죠. 그럼 얘가 뭐냐면 저기 써있죠. nc, r을 바꿔서요 선생님이. 그 다음에 p의 r제곱이고 q의 n-r제곱이에요. 이걸 x로 했더니 이제 너무 힘들어서 선생님이 r로 바꾼 거예요 지금. 이게 편한가 봐. 그랬잖아. 2차 방정 싶을 때 왜 x제곱으로 풀면 잘 풀고 t로 풀면 못 풀고 막 약간 그런 느낌. 요건데 여기 시그마를 못 돌리잖아요. 얘가 없으면 1이잖아. 얘가 없으면 왜 1이에요? 이항정리. 이게 왜 이항분포예요? 그 얘기를 안 했구나.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봐요. 여기서 이항분포에서 이 시그마 r이 0부터 n까지 ncr에 p의 r제곱 곱하기 q의 n-r을 하면 얘가 이항정리에 의해서 요거의 n제곱이 왜 1이 돼요? 그러니까 확률의 총합이 1이 되는 이유가 이항정리에서 나와요. 그래서 얘 이름이 이항분포예요. 아시겠죠? 저래도 조금만 참아. 평균 분산까지만 하면 돼. 이항정리 뭐 뒤에 뭐 큰 수업제가 안 할게 일단. 자, 요까지만 할 거예요. 그래도 풀 거 되게 많아 되네. 이거 거의 다 풀어야 돼, 이 포인트. 자, 보세요. 정신 차리고. 혹시 모르니까 지금이라도 봐놔. 눈이 기억하면 나중에 뭐라도 쓸 수 있어. 정리된단 말이에요. 근데
근데 이 이항 정리가 안 되는 얘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바꿔요. 자, 잘 봐요. R 곱하기 NCR을 조합의 성질에 의해서 R에 R팩에 M-R팩에다가 N팩이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에 R을 하나 약분해요. 괜찮아요? R을 하나 약분하면 여기가 R-1팩, M-R팩 하고 N을 하나 끄집어내고 N-1팩이라고 적을 수 있죠. 이렇게. 괜찮아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거 네가 어디서 많이 봤을 거야. 내가 예전에 이영정님한테 설명해줬던 것 중에 하나니까. 이게 뭐냐면 앞에 n이 있고 뒤에 n-1에 c에 r-1이 되거든요. 이렇게. 괜찮아요? 따라오셨나요? 됐죠? 이렇게 돼요. 그럼 얘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잖아. 자, 0 뺄게요. 어차피 여기다 0 넣으면 사라져요. 그래서 시그마 r이 1부터 n까지 요거 대리에 얘를 넣을 거니까 여기다가 n을 쓰고요. n-1에 c에 r-1이라고 쓰고 p에 r에 q에 n-r인데 저거 잠깐 볼게요. 이게 이항정리 성질이 뭐냐면요. 여기가 n이면 여기가 r가 r이고 여기 r 빼면 얘네 둘이 더해서 얘만 되면 돼요. 성질이 그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럼 잘 봐. 여기랑 여기랑 안 맞네? 그쵸? 얘네 둘이 더해도 안 되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 여기서 p를 하나 빼.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하고 p를 앞으로 하나 이렇게 싹 빼버려. 숫자니까 상관없잖아요. 괜찮아요? 그럼 이제 됐다? R-1이랑 R-1이랑 똑같지? 얘네 둘이 더하면 얘가 나와. 됐죠? 그럼 숫자가 MP가 앞으로 빠지고 빠지고 얘가 P 플러스 Q에 N-1제곱이 되는 거죠. 이항정리. 어차피 얘 뭐라고요? 1이라. 그래서 얘가 MP. 끝. 이렇게 중요. 그래서 이걸 쓰는 게 포인트예요. 문제에서. 그래서 어떤 데는요, 선생님이 이게 이거임을 이용해서 증명하여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몇 줄 안 되잖아. 근데 이걸 못 쓰고 나와요. 대부분. 장난 아니지? 다들 눈이 천근만근이야. 버텨봐봐, 어떡해. 됐어요? 자꾸 이러면 나 이것도 한다. 이거 한다. 이거까지만 할까요? 이거까지만? 그런 다음에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잠깐만 다 했을 거예요. 다 했네. 다 했어요. 요거만 할게요. 요거만 그럼. 요거 하고 그냥 문제 풀면 돼요. 자, 저거 더러워요. 잘 보세요. 안 하려고 하니까 했는데 주니까 한 번 더 할게요. 자, VX예요.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 아까 했잖아. 혹시 모르니까 하는 거야. 혹시 알아 나올지? 진짜로. 근데 더 짜증나는 거지. 내가 나올 것 같아 했는데 나왔는데 진짜 나왔어? 하고 못 풀고 오면 난 했어요. 난 분명히 난 했다. 빠져나가네. 난 했어요 분명히. 증거자료. 자, 봅시다 이거. 네, 정신 차리고. 자,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요거 이렇게 쓰면 돼. 그럼 여기가 x제곱이야. 그럼 뭐 제곱하면 돼? 요거 얘 제곱하면 돼. x자리 들어가는 거. 원래 내가 x대 니네 편하게 보려고 이렇게 쓰는 거라고 했잖아 내가. 그치? 맞지? 그러면 어떻게 쓰면 돼? 이렇게 쓰면 돼.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여기 r제곱이고 저게 들어가는 그냥 쓸게 나. LCR에 p의 r제곱 곱하기 q의 n-r 쓸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얘는 내가 구해놨잖아. np의 제곱. 됐나요? 여기가 더 중요해. 선생님 얘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는 어떻게 해요? 일단 0은 빼. 어차피 0 넣으면 상관없다니까. 근데 얘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는 거야. 잘 봐. 어려워. 시그마 r은 1부터 바꿨어. n까지 라고 쓴 다음에 잘 보세요.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쓸 거야.
따라오셨나요? 여기만 봐. 뒤에 다 똑같지? 시그마도 똑같고. 그러니까 R제곱 여기를 어떻게 바꾼 거냐면 R제곱을 R에 R-1 더하기 R로 바꾼 거야. 이렇게. 이해했어? 이유는 좀 있으면 알아. 왜 저렇게 바꿨는지. 괜찮아? 됐지? 얘는 방금 우리가 저기서 했어. 얘랑 다른 게 뭐야? 얘 NP야, NP. 얘만 하면 돼, 얘만.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내가 줄게. 요건 뭐 쉬우니까. 보세요. R에 R-1에 NCR이야. 괜찮아? 그래서 어떻게 해? 똑같았어. R에 R-1, R 팩, N-R 팩, N 팩. 두 개 지우지. 연달아 숫자 두 개. 팩토리얼에서. 그리고 여기가 R-2 팩, N-R 팩. 얘도 그럼 두 개 빼줘. N에 N-1에 N-2 팩. 이렇게. 괜찮아요? 그만 좀 하니까 더 적겠어? 자, 요거. 여기 뭐야? N-2C R-2. 조합에서 난리가 나고 있지, 지금. N에 N-1에다가 N-2C R-2가 된다. 패턴이 똑같은 거야. R을 해가지고 여기 N이구나. R을 해가지고 R을 하나 없애느냐, 그러니까 R에 R-에서 두 개를 없애느냐의 차이인 뿐이죠. 그럼 여기가 봐봐. 시그마 R이 1도 안 되지. 1도도 0이잖아. 1도 빼. 2부터 N까지. 여기 N에 N-1에 N-C에 R-인데 자, 다시 보자. 얘랑 같아야 되고 얘랑 더해서 얘가 돼야 돼. 그지? 이항 정리해서. 그럼 얘랑 같아야 되니까 P에 R-2하고 Q에 N-R 하면 얘랑 더해서 얘 됐네. 그럼 P가 두 개 빠졌지. 이렇게. 괜찮아요? P를 두 개 뺐다고 이거. 여기 세팅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 뭐라고? 얘는 NP.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얘 뭐겠니? 요거 빼놓고 또 1 되겠지. 나머지가. 이항 정리 얘기해서. P 플러스 Q에 N-2제곱. 돼요? 이거 뭐가 돼? N에 N-1에 P제곱, NP, N제곱, P제곱이니까 N제곱, P제곱에서 마이너스 NP제곱 플러스 NP 빼기 N제곱, P제곱 이거 사라지. 이렇게. 여기서 NP로 묶으면 1 빼기 P가 되면서 얘가 NPQ가 되는 거지. 혹시 몰라서 했어요. 그럼 봐봐. 그러니까 내가 이 모의고사가 빅한 나올만 하잖아요. 모의고사 빅한 나올만 하죠.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걸 사용해서 이항 정리의 확률이랑 분산을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문제가 니네가 풀다 보면 느끼겠지만 선생님이 예전에 한 번 얘기한 적 있어.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 문제 준 게 뭐예요? 유형집이야. 수특수 유형이잖아. 똑같은 패턴에 똑같은 문제가 비슷하게 나오잖아. 그치? 근데 그럼 니네가 여기는 이항 정리 파트니까 이항 분포 파트니까 이항 분포로 계속 풀거든. 근데 나중에 선생님이 일단 확률 변수 안 주고 정규분포까지 다 배운 다음에 두 문제를 섞어서 같이 내면 야 이거 이항 분포로 풀어야 되는 거야 정규분포로 풀어야 되는 거야 라는 게 헷갈려. 그러니까 이항 분포 문제를 풀 때 얘가 왜 이항 분포인지 확인하고 이항 분포로 푸는 거야. 뭘로 나왔을 때? 그냥 말로 나오는 문제 있지. 그런 거 조심해야 돼. 이게 이항 분포구나. 독립시행인데 유한번 나오네. 확률 변수 X가 뭐야? 내가 결정해 놓고 식사 놓고 그 다음에 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안 하면 망해. 알겠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잘 거면 지금 자. 좀 이따 문제 풀 거예요.